네, 안녕하십니까. 천억마의 라노벨을 말하다 반페이지 리뷰 두 번째 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반페이지 리뷰로 준비한 작품은 여동생만 있으면 돼 라는 소설입니다. 네, 이번 작품은 7월 이제 아직 그 영상을 아직 못 찍었지만 이제 7월 이제 구매 목록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는 이제 여동생만 있으면 돼를 제가 1권은 이제 구입을 했고요. 그리고 한정판으로 샀기 때문에 이제 데스크 패드도 이제 같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라노벨 이제 반페이지 리뷰로서 여러분께 이야기 드리면 좋을 소설이라 제가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고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좀 더 이 작품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좀 더 깊은 분석을 통해서 이 작품을 어떤 방식으로 읽는 게 좋은지 한번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리고 한번 의견을 여러 개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야기를 이번에도 이제 제가 준비한 노트를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 여동생만 있으면 돼라는 소설은 일단 이 그 책 표지에 좀 많은 중점을 둬야 되는데요. 일단 먼저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는 이제 이 작품의 이제 지은이가 사라카와 요미씨입니다. 사라카와 요미씨라면 이제 대부분의 라노벨을 읽어보신 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작가 중에 하나인데요. 이 작가의 유명한 이제 대표작 중에 하나가 나는 친구와 적다라는 작품입니다. 제가 이제 그러니까 몇 편 전에 이제 아마 이 나는 친구와 적다 완결을 기념해서 제가 아마 리뷰를 진행했을 때 엄청나게 분노를 했던 거를 이제 여러분께서 보셨다면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거를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이 이야기를 좀 분석을 할 건데, 결국 이 작품의 스토리는 되게 간단합니다. 생각보다 이제 라노벨 작가인 주인공의 이제 일상에 대한 게 기본적인 이제 스토리 중심인데요. 근데 이 라노벨 작가 이제 특이점이 하나가 이제 여동생 작품을 중심으로 쓴다는 거와, 그리고 여동생 망상에 빠져 있다고 말할 정도로 여동생 이제 중추 콤플렉스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작품의 또 하나의 특이점 중에 하나는 이제 여동생을 너무나도 원하는 작가인데, 이 작가가 계속 자기에게는 왜 여동생이 없을까를 자꾸만 계속 말합니다. 근데 이 작품의 인물 중에 하나인 이제 이쪽에 이제 남자 주인공이고 이제 그 남동생으로 나오는 인물 중 한 명이 있는데, 알고 보면 이 남동생이 이제 여동생입니다. 근데 이걸 주인공은 알지 못하고 이 남동생이 이제 비밀로 감축하고 있는 얘기 중에 하나죠. 근데 이거가 네타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 이제 이게 거의 다 이 책을 사실 때 이제 뒷면에 꼭 이렇게 간략하게 이야기 개요 소개져 있죠. 이 개요에 보면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특이점이라고 할 만한 정도지, 이게 뭐 반전의 포인트까지라고 하기는 좀 모호합니다. 솔직히 결국 이야기 스토리 마지막에 밝혀지긴 하지만 반전의 스토리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그러니까 애초에 숨기려는 생각 자체가 없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중점적으로 생각하시고 이제 이야기를 보도록 하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일단 라노벨이라는 이제 작품 특성상 이제 인물 분석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게 들어가는데요. 일단 주인공인 이제 먼저 이츠키입니다. 여기 라노벨 표지에 이제 나오고 있는 남자 주인공인데요. 이 이츠키는 이제 중축 여동생 망상에 빠진 라노벨 작가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쓴 작품에 이제 지금 이제 이 작품 내용상에서 이제 새로운 소설을 구상하고 있는데요. 그 구상하고 있는 전까지의 작품들은 전부 다 여동생이 중심으로 들어가 있고요. 여동생을 자기가 망상으로서 이제 꿈꾸고 있는 여동생을 최대한 나타내고자 하려고 만든 작품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위에 이제 모든 그 대답에 대한 것도 거의 다 여동생으로서 이제 결론이 내려지는 걸로 약간 개그를 푸는 그런 형식으로 이제 나오는 인물 중에 하나고요. 이제 다음으로 이제 하루토라는 작가가 나옵니다. 이 작가는 이제 주인공 외에 또 남자 주인공이 한 명이 나오는데, 주인공이라 하기보다는 남자 인물 중에 하나죠. 이제 이 옆에 곱상하게 생긴 남자 주인공입니다. 이제 보통 이제 주인공이 친구 포지션에 많이 들어가는 인물 중에 하나죠. 근데 주인공 포지션 인물 상이 거의 두 가지 정도를 요약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너무나도 만능적인 인물,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조금 더 이제 개그 캐릭터에 이제 좀 입각돼가지고 주위의 인권관계를 많이 이렇게 만져주는 그런 이제 친구로서 많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좀 더 완벽한 인물 쪽으로 나옵니다. 이제 이 작가도 이제 주인공보다 좀 더 성공한 작품을 쓴 작가로 되게 이제 나오고 있고요. 완성형 작가로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여동생이 있는 작가고요. 그리고 주인공을 내심 부러워하는 그런
인물상으로 나옵니다. 이 주인공을 왜 내심 부러워하는지는 조금 더 이제 후반부에 들어가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나유타라는 인물인데요. 네, 나유타 인물을 여기 보면 이제 제일 이제 밝히게 생긴 여주인공 중에 하나인데요. 네, 여기 앉아있는 여주인공입니다. 나유타는 이제 천재형 작가입니다. 근데 그 천재형 작가이고, 그리고 특성 중에 하나가 이제 주인공만 바라보는 그런 주인공 바라기인 캐릭터입니다. 좀 더 이제 캐릭터성으로서 얘기하자면 메가데레 쪽에 가까운 캐릭터고요. 그리고 이제 특이점 중에 하나가 이제 주인공으로 인해 작가가 된 캐릭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으로 이제 미야코인데요. 미야코는 이제 표제도 나와 있습니다. 이제 표제 옆에 있는 이 좀 부끄러워하는 그런 인물인데, 이제 대학생이고요. 그리고 주인공과 같은 대학 동기입니다. 지금 주인공은 대학교 중퇴 상태이기 때문에 전 대학 동기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여전히 이 학생은 대학교를 다니고 있고, 그리고 주인공이 이제 대학교 중퇴를 한 상태이지만 이제 계속 찾아가지고 만나면서 이제 이야기를 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주인공에 대한 호의에 대해 스스로 정감을 내리지 못하는 그런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치히로인데요. 치히로가 이제 이 소설의 이제 중심인 여동생입니다. 이제 남동생으로서 나오고 있지만, 이 옆에 오른쪽 끝에요. 네. 남동생으로 나오고 있지만 여동생이고요. 가사 전반과 그리고 요리를 책임지고 있고, 그리고 주인공을 이제 살뜰히 보살피는 그런 역할로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 스토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라노벨 작가인 이제 이츠키가 벌어지는 일상에 대한 얘기고요. 그 일상의 중심이 여동생이 있고, 그 여동생이 있지만 자기는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고, 각 이제 스토리마다 이제 그러니까 장마다 이제 이 하루토, 나유타, 미요코의 이제 이야기들이 계속 전개되면서 이제 이 캐릭터성을 형성하는 형태의 이제 라노벨입니다. 이게 라노벨이 전형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야기 중심보다는 솔직히 캐릭터를 만들어가는 이야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야기는 거의 수단에 불과하고, 솔직히 이 독자들이 집중적으로 보게 되는 건 캐릭터성이 어떻게 구현되고, 그리고 이제 성장이 나가는가, 그거를 보게 되는 이제 좀 더 라노벨 서브컬처에 가까운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근데 이 작품이 좀 웃긴 게, 이제 제가 좀 이제 반페이지 리뷰이기 때문에 이제 짧게 끝내야 되게 하고 이렇게 분석을 크게 안 들어가게 되지만, 이제 이 작품에 대해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이제 작가가 공감할 이야기라는 점을 저는 꼽았습니다. 이제 결국 이 작품의 주인공은 이츠키는 라노벨 작가고요.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도 거의 90% 창작자 입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하루토와 나유타 이야기가 집중적으로 많이 다뤄지고 있는 것도 보면, 특히 이 창작자라는 게 어떤 직업이고 어떤 걸 갖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거기서 소재를 가져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소재의 전반적인 게 이제 지필에 관한 소재, 그러니까 창작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떤 형질의 창작을 하게 되는가라는 그런 이제 좀 뭐 여러 가지 면을 보여주는 그런 걸 이제 이렇게 제시하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과연 독자에게 얼마 정도나 어필을 할 수 있냐가 저는 솔직히 약간 문제점을 꼽힙니다. 뭐냐면, 작가의 이야기라는 건 작가만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고요. 독자의 입장에서는 솔직히 이거는 새롭게, 그러니까 좀 신선한 느낌으로 이렇게 흥미롭게 받아들일 수는 있으나, 과연 어디까지나 공감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에서 생각해 봤을 때 조금 이 작품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가 좀 적었지 않았나 하는 게 제 이제 개인적인 감상입니다. 특히 이 나중에 중간 정도 넘어가시다 보면 이제 정산에 대한 문제가 나요. 그러니까 작가가 이제 수입을 보게 되면 이게 개인 사업자로서 이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개인으로서 자기가 알아서 정산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하고는 좀 다른 형질입니다. 일본은 라노벨 작가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솔직히 이거에 대해서 저는 한 80%도 이해 못했어요. 솔직히 이런 세금 관련 문제는 솔직히 특히 이 젊은 세대도 많이 알고 있지 않거든요. 거기다 수입을 제대로 벌고 있는 세대들이라 하더라도 거기다 웬간하면 자동 세금 계산이 되기 때문에 자영업자가 아닌 이상은 거의 이런 걸 알기 힘든 내용도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런 게 어디까지나 얘기가 들어가 있을까라는 게 좀 의문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 작품에 조금 부족한 점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문제는 이제 이 하라사카 요미 씨의 이제 전작품이 나치 쪽에서도 나왔지만, 지금 이 작품에서도 이 작가의 특징이 하나가 드러나는데, 이제 각자의 문제되는 문제 종합 선물 세트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츠키, 하루토, 나유타, 미야코, 그리고 치히로, 그리고 나머지 2명의 인물이 더 추가되는데, 일러스트레이터인 남자 인물 중에 한 명하고, 그리고 또 이제 나중에 정산을 도와주게 되는 이제 정산 중심인데, 이 두 인물들은 아직 이제 좀 더 집중적으로 들어갔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이제 타이키식으로 이제 시작을 했다는 느낌이 좀 강하고, 나머지 인물도 좀 이제 집중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일부러 이렇게 이름까지 언급을 한 거지만, 어쨌든 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틀립니다. 특히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길게 얘기하고 싶은데, 일단 이즈키와, 그러니까 주인공 이즈키와
그리고 완성형 작가, 아까 남자 친구 입장에 있는 하루토의 관계인데요. 이 관계에 대해서 이제 하루토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면 하루토는 완성형 작가입니다. 그러니까 수재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학교 공부로 치자면 좀 이제 좀 잘하는, 그러니까 사회생활도 원만하게 하면서도 이제 뭐 못하는 게 그렇게 없다고 하는 좀 이렇게 뭐랄까 완벽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공하는, 그러니까 절대 페이스가 흔들리지 않은 작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산을 해서 이런 게 독자한테 먹힌다를 알고 이제 글을 쓰는 그런 형태의 작가죠. 좀 우리가 알고 있는 작가라기보다는 좀 더 좀 업계에서는 알고 있는 작가라고 할까요? 네, 그런 프로 작가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이츠키는 그거와 다르게 좀 천재형 작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것만은 진짜 끝까지 잘 쓰지만 또 독자가 원하는 이런 방식으로 써야 된다고 하면 좀 못 쓰는 그런 작가. 그러니까 페이스가 확 흔들리는 그런 작가.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아는 작가의 형태에 좀 가깝죠. 그렇기 때문에 하루토는 과연 이 두 개의 작가 그룹이 있다고 할 수 있죠. 프로 작가와 천재 작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두 개의 작가가 과연 창작이라는 의미 안에서는 과연 어느 쪽이 좀 더 이상적인 작가일까라는 고민을 갑자기 약간 던지는 면이 있어요. 근데 특히 이 하루토는 자기는 이런 천재형 작가가 좀 더 창작 쪽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동경과 이상을 좀 더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면에서 이츠키 아까 부러워한다는 그런 설정이 들어간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는 이제 나유타, 천재 작가 캐릭터인데요. 이 천재성이라는 거에서는 이츠키와 같은 연상을 갖고 있지만 나유타는 좀 더 문학적으로 좀 더 천재적인, 그러니까 이 이츠키의 천재성과는 좀 틀리죠. 이츠키 천재성은 지가 좋아하는, 그러니까 여동생이라는 그 소재 하나에 입각해가지고 이거를 위해서 글을 진짜 정말 멋지게 써내는, 그러니까 완성도는 떨어지지만 글을 그러니까 매력적으로 쓰는 그런 작가라면 이 나유타는 좀 더 동경과 할 수 있는 그런 작가적인 그런 성격을 더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천재적인 작가죠. 그런데 문제는 이 나유타가 그 이츠키의 소설을 보고 작가가 되기로 결심을 했기 때문에 동경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츠키가 처음 만났을 때 너무 긴장한 나머지 토를 하게 되는 그런 사건도 이제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공은 이제 나중에는 사랑의 감정까지로 가게 되게 됩니다. 그때 하루토가 이제 보기에도 이 나유타와 이츠키는 참 어울리는 인물이라는 얘기도 나오기도 하고요. 그런 뉘앙스도 풍기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유타하고 하루토는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아요. 되게 좀 이렇게 투닥투닥하는 성격이 많은데 그런 얘기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유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과연 좀 더 뭐라고 할까요? 이제 독자와 작가, 그리고 독자가 어떻게 작가가 되는가라는 그런 과정, 뭐 이상적 과정들은 그런 걸 좀 이제 드러내려고 이제 집어넣은 게 아닐까 좀 생각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미야코인데, 미야코는 이제 대학 동기인데 이제 이츠키하고 문제는 이제 거의 연애 소설에서 많이 나오는 호의에 대해 스스로 이제 눈치를 못 채는 그런 형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미야코는 이제 처음 이츠키와의 만남도 되게 좀 독특합니다. 이제 소설을 보시면 되게 독특한데 결국 그렇게 좋은 만남은 아니었는데 어쩌다 보니 서로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제 신경 쓰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뭐랄까 좀 이렇게 그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서로 악감정이 쌓이지만 이제 그게 맞아요. 애증이라고 하죠. 애증이 쌓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친구로서 발전을 하게 되고 그 순간 이제 이츠키가 갑자기 이제 중퇴를 결정하게 되면서 이제 미야코는 이제 호의에 대한 감정을 갑자기 허전함을 느끼게 되면서 이제 이 호의에 대해서 눈치를 채기 시작하지만 아직도 그거에 대해서 확실히 정답은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유타하고 처음에 이제 좀 이제 대립되게 되죠. 왜냐하면 나유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야코는 분명히 호의를 갖고 있는 입장으로 보이지만 미야코는 스스로 그걸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뭐라고 할까 이제 호의를 갖고 있는 그 상대에 대해서 호의를 갖고 있는 그 사람을 봤을 때 이제 그걸 부정하고 있는 걸 보게 된다면 자기의 마음에 솔직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좀 답답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 때문에 이제 좀 언니로서 따르게 되게 돼요. 그래가지고 좀 나유타와 이제 미야코는 좀 더 이제 좋은 관계, 그러니까 좀 이렇게 자매 관계 같은 그런 게 이제 형성되게 됩니다. 좀 특이한 관계죠. 그 다음에 이제 치히로, 마지막 치히로인데요. 결국 이 소설의 중심이 여동생입니다. 근데 이 소설의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 치히로의 캐릭터성입니다. 결국 이 여동생, 살뜰하게 잘 챙겨주는 여동생이란 컨셉인데 이게 진짜 고전적인 컨셉 중에 하나죠. 이 고전적 컨셉에다가 남동생이랑 오해받을 수 있는 그런 소재를 넣음으로써 좀 더 주인공을 얼빠진 아이로 보이게 하고 뭐 이렇게 좀 상황상으로 좀 재밌게 만들려고 하시는 의도는 괜찮은데 근데 이게 과연 어느 정도로 통화할 수 있을까? 이게 반전적인 의미도 없고 그렇다고 이게 뭐
특정적으로 이렇게 좀 특출난 그런 느낌도 들지 않는 좀 애매한 그런 상태가 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사한 장르의 작품과 이제 좀 대비되게 생각하게 되는데, 특히 최근에 나온 이제 에로만가 선생이라는 작품과 그리고 그거의 작가가 쓴 작품인 내어기까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일단 여동생이란 문제와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인물들의 그 문제점이 같이 부딪힌다는 점에서 이 작품과 많은 유사점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다른 점이라고 하는 거는, 내역이는 어디까지나 이 사건의 전개가 여동생의 고민 상담과 그거를 오빠가 어떻게 이걸 해결해 주냐, 그렇기 때문에 크게 부딪히는 그런 상황이 되게 노골적으로 드러나게 돼요. 근데 이 작품은 일단 여동생이 중심에 있다고는 아직까지 생각하기 힘듭니다. 특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좀 틀리고, 게다가 또 이런 각자의 문제가 되게 표면화돼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 그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아직 뭐라고 할까, 잠재적으로 아직 묻혀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잠재적으로 묻혀 있는 게 천천히 드러나는 그런 점은 이제 나중에 이 작가가 예전에 쓴 나친척과는 좀 같은 점을 갖고 있죠. 나친척도 처음에는 되게 사건이 되게 재밌게 구성됨으로써 그런 내재적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눈에 띄지 않게 나오다가 나중에 이게 한꺼번에 마지막으로 와서 완전 터지면서 이제 사건을 해결해가는 그런 내용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내재적 영향이 나중에 후반부에서, 이 작품 후반부에서 터지지 않을까. 나친척도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같은 작가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제 작가의 특성이 그대로 묻어난 작품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이제 마지막 평점에 대한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제 평점은 제가 8점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평점 8점으로 하게 된 이유는 이제 일단 어디까지나 작가 이야기가 중심이 된 소재를 가지고 했다는 거는, 요즘 많이 나오는 이제 작가 창작자의 이야기라는 그런 소재를 갖다 쓴 라노벨과는 같은 점을 갖고 있지만, 이제 여동생이라는 거를 거기다 섞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흥미로운 이야기, 특히 나치척이라 나올 것 같은 그런 이제 되게 재밌는 사건들이죠. 그런 사건들이 되게 잘 배합돼 있고, 그리고 또 특히나 이제 이 캐릭터를 만들어가는 게 특히 이 라노벨, 특히 서브컬처에서 중요한 이제 그 중심부 중에 하나인데, 그거를 너무나도 잘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거를 잘 해결해낸 작품 중에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라사카 요미 작가님만의 이제 여동생 일상물을 만들었다라는 게 저의 이제 평가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점은 이 중심돼야 할 여동생의 캐릭터가 아직까지 1권만 봐서는 너무나도 약하고, 그리고 이제 여동생이 남동생이라고 속이고 있는 이 사실 자체가 예전에 나친척의 유키무라가 이제 남자냐 여자냐의 문제가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거에 대한 이제 좀 긴장감보다는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너무나도 이거를 반전적인 요소로도 잡지도 않았을 뿐더러 너무나도 이제 제목에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남동생이 등장하는 것부터가 이미 뭔가 이게 좀 모순점도 있고 너무나도 이렇게 좀 혼란스럽고, 그리고 또 뭐라고 할까, 이 매력 포인트로서 어필하는 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게 좀 의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좀 이 작품의 특징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후기에 가시면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후기에 가시면 여러 작가님들이 이제 이 작품에 대한 추천서 같은 거를 이제 쫙 써놨어요. 마지막에 이제 와타로 제가 되게 존경하는 영내청 작가님께서도 긴 장문을 이제 쓰셔놨는데, 근데 결국 이 작품, 그러니까 이 작가님들의 모든 그 이제 그러니까 평가라고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추천서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뭐 느낌? 뭐 그런 거에 대해 어쨌든 그런 거의 종합, 제가 생각했을 땐 결국 작가들이 공감할 이야기를 잘 썼다라는 게 이 작품에 대한 평가더라고요. 그리고 이 히라카와 요미 작가님이 자기 특성을 잘 살린 작품이다라는 게 딱 이 그 전체 후기에 저의 이제 종합적인 정리된 얘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어쨌든 근데 사건 자체는 생각보다 재밌고요. 그리고 뭐랄까, 캐릭터를 만들어가는 과정하고, 그리고 사건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이제 만약에 작가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이 작품에 대해서 좀 심층적으로 연구하시고, 그리고 아마 읽어보시면서 재미를 느끼신다면 아마 한 번쯤 읽어보는 건 저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근데 문제점은 이제 일상물이 별로 매력을 못 느끼시거나, 또는 뭐랄까 여동생물에 대해서 좀 거부감을 갖고 계신 분, 또는 이제 나친척에 당한 게 있어서 좀 읽기 두려우신 분들이라면 조금은
추천드리기 좀 힘들다는 점은 좀 생각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주인공에 대한 그 여동생 사랑에 대한 내용 부분은 너무나도 지지부문하고 좀 과한 면이 있어요. 특히 제가 여동생이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좀 더 이해되지 않고 좀 더 짜증나는 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망상을 갖고 있는 인간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돼요. 어쨌든요. 네. 그건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만 좀 조심하신다면 참 충분히 재밌는 작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한 번쯤 꼭 읽어보실 걸 추천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여동생만 있으면 돼 라는 작품에 대해서 반페이지 리뷰 짧게 진행해봤습니다. 제가 좀 오랜만에 이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말이 정리되지 못했고 또 이렇게 이거 말투가 좀 이제 이렇게 뭉그러져가지고 좀 안 들리는 부분도 있을지도 모르지만 최대한 이제 자막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전달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작품에 대해서 어느 정도나 여러분들께 전달될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이 작품의 매력에 대해서는 충분히 전달드렸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 작품도 많은 분들이 읽으셔가지고 좀 이 작품을 타산질적으로 삼든 아니면 이제 동경으로 삼든 해서 좀 더 좋은 작품을 만들거나 또는 여러분들의 이제 독서 생활에 좀 더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요즘에 이제 열대야도 계속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밤에 잠도 좀 자기 힘든 그런 날이 많은데요. 제가 그래가지고 요즘에 이제 밤에 잠을 못 잤을 때는 이제 라노베를 많이 읽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조금씩 더위가 가시게 되면 이제 제가 좀 더위 때문에 이제 되게 집안에 있으면 좀 쓰러지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방송을 좀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최근에 들어서. 근데 이제 아마 좀 더위가 주춤해지기 시작하면 이제 더위 열대야 동안 읽어놨던 이제 라노베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리뷰 방송을 여러 번 찍을 거니까 앞으로도 이제 이 리뷰 방송 계속 되는 거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천왕마였고요. 다음 편 또 기대해 주시면서 지금까지 여동생만 있으면 돼 리뷰였습니다. 네, 반페이지 리뷰 많은 시청 감사드립니다.